일단 답 맞춰야지. 20페이지. 얼른 마무리 짓고 함수 넘어가자. 20페이지 탑 부를게. 1번에 4, 2번에 7, 3번에 2, 4번에 4, 5번에 3, 6번에 3, 7번에 7, 8번에 4. 다음 페이지. 9번에 5, 10번에 16,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4, 14번에 2, 15번에 충분, 필요. 다음 16번 5, 17번 16, 18번 뭐 했는데 답은 부를게. 18번 5, 19번 4, 20번 3. 다음 1번 집합 13, 집합 35, 집합 135. 2번에 9, 3번 했었지. 다음 1번에 2, 2번에 296, 3번에 5. 다음 1번에 1, 2번에 4, 3번에 4, 4번에 1, 5번에 3, 6번에 4, 7번에 7, 8번에 4. 다음 9번에 4, 10번에 5. 아 진짜? 11번에 3, 12번에 13, 13번에 5, 14번에 5, 15번에 2, 16번에 5, 17번에 29, 18번에 4, 19번에 5, 20번에 3, 21번에 4, 22번에 5, 23번에 25개, 24번에 12. 어? 너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들었어? 저번 주에 왜 두 번 다 못 들었지? 한 번만. 그때 이걸 안 썼나? 썼을 텐데? 못 받았어? 응? 여태 이거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자, 여기까지 하고 봅시다. 20페이지, 21페이지 질문 있니? 20, 21페이지. 10, 12. 또? 안녕? 또 질문 있어? 사 번 같은 건 괜찮아, 얘들아? 4번 같은 거, 할 말 하나만 하면, 4번 같은 거 어떻게 했어? 그냥 부정했어? 나 P 또는 Q의 부정이니까 P 그리고 Q로 해서 얘들아, 명제에서 부정이 명제에서 부정이라는 건 집합에서 뭐야? 어? 여집합이지. 뭐 이거랑 비슷한 것도 있잖아, 그치? 명제에서 뭐 그리고 면 집합에서 뭐다? 합이야, 교야? 교지. 둘 다 있어야 된댔으니까. 그럼 합집합은 뭐야? 또는이지. A에 있거나 B에 있으면 전부 다 합집합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집합에서 차집합에 해당되는 건 명제에서 뭐라 부를까? 차집합에 해당되는 거. 명제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리나. 뭐야? 이번 숙제 있었는데? 어? 있어. 반리의 집합이 차집합이지. 이따 뒤에 또 얘기해 볼게. 자, 그래서 4번을 방금 아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납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해서 명제로 그냥 부정이니까 P 그리고 not Q로 해서 찾으면 돼. 근데 요걸 집합으로 해결해도 생각보다 쉽게 풀려. 그러니까 지금 not P 또는 Q잖아? 얘가 애초에 얘의 부정, 설명하니까 다 해보자. 애초에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과 Q의 또는이니까 뭐라고? 합집합.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의 부정하라며. 그럼 얘의 부정이 되는 거지? 근데 부정은 뭐라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얘의 부정은 집합으로 따지면 얘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드모르간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P차집합 Q구나.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명제 그 자체로 하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있을 거거든. 얘는 그나마 좀 쉽게 준 편이니까 그냥 명제로 해도 상관은 없었는데, 만약에 명제하기 좀 빡센 상황이라면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집합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표현한 다음에 집합에 연산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다시 명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냥 명제로 쭉 밀고 가도 돼. 상관없지. 당연히 너희가 4번 문제 풀었듯이. 근데 명제 자체로 뭐 범위가 좀 또는으로 돼 있던가 복잡하던가 이런 명제들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명제로 무언가를 만들던가 뭐 무언가의 뭐 부정이니 역이니 뭐 이런 거를 하래. 그러면 얘 자체로 명제라는 표현 자체로 진행하기가 조금 꽈짝지근한 느낌이 든다면 뭔가 헷갈려. 그러면 그게 뭘 유도하는 문제냐면 얘를 집합의 표현으로 바꾼 뒤에 집합의 연산을 해봐라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좋은 예지. 이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서 부정을 해봤더니 되게 간단해지거든. 그러면 4번에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P집합에서 P의 범위에서 Q 범위에 해당되는 거를 제거한 게 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답은 4번.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 명제 자체로 되게 헷갈리게 줄 때가 있어. 이 문제보다 더 복잡하게 주겠지, 그러면 집합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꼭 매번 집합으로만 연산 끼게씩 준다면 이거 뭐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명제, 어차피 집합과 명제 단어이잖아.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집합의 연산 있지? 요거를 명제로 주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잘 보고 이거 명제 그대로 하지 말고 집합으로 바꿔야겠구나. 바꿔서 연산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 얘기. 자, 20페이지랑 21페이지 뭐 따로 얘기 없으면 넘어가자. 22, 23페이지 혹시 질문 있니? 2번. 23페이지 2번. 17번에서 어느 부분? 17번은 뭐 가볍게 해도 돼. 나. 가.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거든? 17번 잠깐만 보자.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얘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해서 잘못됨을 증명해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 얘가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 P분의 Q 꼴로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 써있지? P와 Q는 서로소. 유리수임을 증명하는데 뭔가 오류가 뜨는 상황인 거잖아. 그때 거의 대부분이 뭐야? 여기서 걸리는 거야. 서로소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서로소가 안 나오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놨어. 그래서 세 번째 줄 가자. 양변을 제곱했네. 요 식의 양변을 제곱했더니 n제곱 플러스 1은 p제곱분의 q제곱이 됐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계산 살짝 해줬더니 p제곱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은 q제곱이다 라고 식이 바뀌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q제곱이라는 애는 p 두 개랑 n제곱에다 1 더한 거를 곱한 게 q제곱이야. 그러면 q제곱이라는 애 입장에서 보면 q제곱의 약수는 p도 있고 n제곱 플러스 1도 있는 거지. 그치? 반대로 하자면 p의 배수로 q제곱이 있다라고 해서 해도 되는 거고. 반대니까. 그치? 여튼 요런 관계인데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가 말한 거를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을 보면 웬일로 늦었어?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자. P는 아까 내가 말했지? P는 Q제곱의 약수래. 맞지? P는 Q제곱의 약수야. 근데 P와 Q는 서로소래. 전제가 이거였으니까. 자, 그럼 요거 해석을 해야 가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 요거는 이제 너의 수학적 상식에 기대야지. 일단 어떤 두 수가 서로소래. 근데 P는 Q제곱의 약수래. 서로소인 두 수가 약수배수 관계가 되려면 그치? 어떤 상황이어야만 가능할까? 서로소인데 약수배수 관계야. 애지간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얘들아. 그치? 이건 이해되지, 얘들아? 애지간하면 안 돼. 말도 안 되지. 근데 딱 한 번 돼. 누가? P가 1이면 되지.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치? 그리고 서로소의 개념이 뭐였어? 최대 공약수가 1인 수잖아. 그러니까 Q는 몇인지 몰라도 P가 1이면 이 말과 이 말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지. 유일하게. P가 1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둘은 절대로 양립 불가능해. 야, 둘이 약수배수 관계래. 근데 서로소래. 이게 말이 되냐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얘들아? 이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누가? P가 1이어야 돼. 1은 모든 수의 약수면서 어떤 수가, Q가 어떤 수가 오든 간에 그 둘은 서로소잖아. 그치? 요게 유일해. 그래서 그 아랫줄에 있는 가가 채워지는 거야. 네 번째 줄에 요 말이 있었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지금 이게 생략된 거지. 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P의 값은 1이므로 1이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식이 그대로 오게 돼서 n제곱은, 그대로 한 번 더 쓸까? P가 1이니까 n제곱 플러스 1이 q제곱이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n제곱은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n제곱은 q제곱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가가 q제곱 마이너스 1이 왔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 문제에서 뭐 건질 건 다 건진 거야. 사실 나는 막 그닥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지. n제곱은 q제곱에서 1 뺀 거다. 자, 이때 자연수 k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서 왜 q를 2k랑 2k 플러스 1로 나눠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빈칸 넣기는 너희한테 이걸 증명해봐라 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말이 되게 논리적으로 끌고 내려가봐 라고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q가 2k일 때랑 2k 플러스 1일 때로 나눴잖아. 왜? 몰라. 그냥 이 그림에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거를 2k냐 2k 플러스 1이냐를 나누는 이유를 나누는 기준을 너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그치? 그런 거는 신경 꺼도 되고 나눴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상식에 비하자면 뭐야? K가 뭐야? Q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눈 거지. 그냥 단순하게 모든 수, Q가 지금 모든 수가 다 가능한데 그 Q를 짝수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로 Q가 2K, 즉 Q가 짝수일 때를 본 거지. 요게 성립하는 n값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Q가 2K라면, Q가 짝수라면, 이때 n제곱의 값은 나에서 1 뺀 애의 제곱과 나의 제곱. 요 사이에 있대. 이거를 만족하는 n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도 Q가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Q가 2K야. 그러면, 여기서, Q에다가 2K를 넣었다 치면, 4K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게 N제곱이잖아. 아니? 그러면 이 N제곱이라는 애의 값의 범위를 잡아본 거야. 그 범위를 잡았을 때, 이 n제곱이라는 애는 4k제곱에서 1 뺀 수라며. 그지? 그러면 4k, 이 n제곱이라는 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4k제곱에서 1 뺀 수여야 되니까 여기에 4k제곱이 와야 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에 4k제곱이 와야 지금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Q가 2K라고 치자 Q가 2K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여기가 요식이 N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아, N제곱이라는 애는 4K제곱에서 1 뺀 수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n제곱이라는 애가 어느 범위 안에 있을까를 가정해보자는 거지. 얘가 2K일 때, Q가 2K일 때를 두고. 그래서 이 범위를 임의로 잡아주는 거야. 임의로 잡아주는데 4K제곱에서 1 뺀 수보다 작은 거니까 당연히 4K제곱보다도 작겠지. 무슨 소리지 이해돼? 4K제곱에서 1 뺀 수보다 4K제곱에서 1 뺀 수래매, N제곱이. 그러면 4K제곱보단 작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4K제곱에서 1 뺀 수가 N제곱인데, 그러면 N제곱은 4K제곱보단 작을 거 아니니? 1만큼 작겠지.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러니까 여기가 4K제곱이 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 나가 2K네 라고 알아먹으면 된다고, 이 문제는. 여기서 더 깊게 그러면 첫 번째 Q가 2K일 때랑 Q가 2K 플러스 1일 때 나눌 이유가 없다고. 왜? 이 문제는 그걸 바라지가 않아. 왜? 전부 다 나잖아. 하나만 채우면 끝나잖아. 이거를 모든 거를 다 할 이유가 없다고. 내 빈칸 넣기는 얘들아. 이거 너희가 모의고사든 이럴 때 빈칸 넣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빈칸 넣기 문제는 너희에게 이 문제를 풀어봐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논리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알맞을까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말했듯이 논리적으로 n제곱은 4k제곱에서 1 뺀 수야.
그러면 n제곱이 지금 부동호는 애초에 문제에 박아놨으니까 n제곱은 어디 사이에 있을까? 라고 규정했을 때 당연히 4k 제곱보단 작겠지. n제곱이 4k 제곱에서 1 뺀 수니까. 이 얘기야.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럼 여기 채울 여기가 왜 이렇게 돼요? 의미 없어. 뭔 소리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응. 맨 첫 번째 가루였다 채운 거 봤을 때 4P 마이너스 1 맨 첫, 나 지금 이해 못했어. 나 마이너스 1 제곱 여기. 제곱한다고 하면 응. n제곱 그거 차이도 정해야 되니까 그냥 나에다 4P 제곱 마이너스 1을 되잖아. 나에다가 4k 제곱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여기 전체 제곱이 있는데? 나 자체에다 4k 제곱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를 제곱해서 이 모양이 나와야지. 이런 느낌의 모양이. 그러니까 나에는 2k와 관련된 무언가가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는 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그나마 건질 거는 아까 내가 말한 요거. 이 둘,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요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은 이 작은 수, 약수인 요 P가 1일 때다. 이게 유일하다. 요거를 건져가는 게 더 좋아. 뭔 말인지 민준이 됐어? 다음 페이지 2번. 자, 저 명제의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역 써보자. 바로 갈게. 역.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의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지. 일단 쓸게. 0보다 크다. 요게 역이지. 주어진 명제의 역. 자, 근데 얘가 참이 돼야 된대. 자, 근데 요거를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지. 당연히 상관은 없어. 머리만 잘 돌아가서 헷갈리지 않으면 뭐 상관없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보고 이거 그대로 사용할 생각을 하면 좀 그래. 왜? 또는이 나오면 여기도 숨겨져 있지만 또는이지. 그지? 또는이 나오면 바꾸는 게 좋다고. 뭐로? 그리고로. 그러니까 뭐야?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자? 얘의 대우를 쓰자. 그래서 얘의 대우를 쓰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원명제가 있었잖아? 이 명제의 여기 참이인데, 여기 참이 돼야 되는데, 역을 써놓고 보니까 여기도 또는이 있어. 싫잖아. 그래서 얘의 대우를 써보자. 그러면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 5 이하다. 이렇게 바뀌지. 이쁘지.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참인 거잖아. 이거 훨씬 편하지. 자, 근데 지금 a에 대한 말이 딱히 없네. 그냥 a는 정수라고 줬으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대우로 돌리는 게 훨씬 편하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a가 정수라는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포인트지. 그래서 여기 답이 0 이상 a 이하일 수도 있지만 a 이상 0 이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 안에 들어간다로 하나 풀어보고 얘가 얘 안에 들어간다로 하나 푸는 거지. 그래서 풀어보면 첫 번째, 얘와 얘의 포함관계를 그려보자면 0 이상 a 이하가 있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5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맞는 말이고 여기만 만족해주면 되겠지? A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물론 저 대전제로 뭐야? A가 0보다 커야 되겠지. 크거나 같다까지도 가능하겠네. 자, 어차피 여기서 걸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 가자. 다음. 얘랑 얘의 포함 관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하지. 그럼 이쪽은 애초에 맞았고, 여기만 해결해주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정수해야겠어. 됐네?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통범위인 요게 A의 범위다. 즉 A가 음수면 요 그림이 되는 거고 A가 양수면 요 그림이 되는 거고 A가 0이면 뭐 얘든 아무거나 되겠지. 그래서 저 범위에 있는 거 정수 9개. 정답 9개. 자, 됐으면 넘겨서 24페이지. 뭐 해봐야 돼? 2번? 1번? 3번 안 해도 돼? 괜찮아? 진짜? 넘어간다? 3번? 오케이. 3번은 그냥 한마디만 해보면 뭐야, 얘들아? 결론은? QRS가 같다. QRS가 모두 같다. 이유는 Q가 R에 들어간대. 근데 R은 S에 들어간대. 근데 S는 Q에 들어간대잖아. 순환이지. 그러니까 뭐야? 같은 거지. 그지? 그것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풀 것 같고. 이래지 나 3번에서 지금 써있는 거 다 해석해보면 보기에서 준 것들 아니면 문제에서 준 것, 보기가 아니지. 문제에서 준 정보들 다 이쁘게 써놓으면 Q와 R과 S가 똑같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거든. 순환으로. 그러니까 얘네 셋이 같다. 즉 문제에서 보기에서 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보기에서 그럼 뭐야? Q, R, S 중에 원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돼. 그걸로 끝나고. 자, 1번이 아까 내가 오늘 수업에서 처음에 말했던 그거야. 보자. 자, 뭐 당연한 얘기도 쭉 써있고 공집합이 아닌 세집합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해석합시다. 첫 번째. 가해석하자. P의 모든 원소는 Q의 원소래. 쉽게 말하면 내 말 이해되니? 가해석 P의 모든 원소는 Q의 원소래. 그치? 그러면 한 문장으로 쓸 수 있겠네. P는 Q의 부분집합이야. P의 모든 원소는 Q에게도 원소랬으니까. 그치? 다음 나 해석하자. Q의 모든 원소는 R의 원소가 아니래. Q의 모든 원소는 R의 원소가 아니래. Q의 모든 원소는 R의 원소가 아니다. 즉 Q와 R은 서로소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그려 봄직하지 얘들아. 그지? P가 요렇게 있으면 Q가 요렇게 있을 거고 R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가와 나 조건을 보고 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 P는 Q의 부분집합인데 Q와 R은 서로소랬으니까. 자, 그럼 요렇게 그려놓고 이제 명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자. 명제 not R 이면 not P 이고 not Q다. 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어딨냐라고 물어봤지.
물론 이것도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 해석만 잘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도 돼. 상관없어. 당연히 되지. 근데 뭐라고? 조금 복잡하잖아?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얘들아? 그럼 뭐 하라고? 집합으로 바꾸라고. 집합으로 바꿔서 연산하라고. 자, 그러면 이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요거를 이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보자. R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이거가 뭐라고? 다시 계속 물어본다. 얘들아, 이거가 뭐야? 교집합. 네? 포함된다. 이 짓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명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잘 알아도 얘들아, 명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집합으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해. 왜? 너희는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주어진 명제를 집합의 포함관계로 바꿨어. 됐지? 근데 얘가 거짓인 원소가 어딨냐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아까 말했지, 얘들아? 거짓인 원소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반례.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반례라고 한댔잖아. 그러니까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말에 반례를 구하시오야. 오케이? 자, 쉬운 걸로 보여줄게, 얘들아.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반례 집합은 딱 정리하자. 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틀렸다라고 하는 반례 집합이 어디야? 어딨어? A 차집합 B지. 아까 말했지, 얘들아. 반례 집합이 차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지 않는 반례 집합은 A 차집합 B란 말이야.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거. 이해됐어? 복잡해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반례집합은 누구냐면 R의 여집합에서 P 여집합과 Q 여집합의 교집합의 차집합이야. 이해돼, 얘들아? 얘가 복잡하다고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똑같아. 이거 예시 이해되잖아, 얘들아. 그치?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닌 반례집합은 뭐야? A 차집합 B라고. 왜? 앞에서 뒤에 차집합하는 거야.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 단순했던 게 이렇게 생겼을 뿐이야. 이해됐지? 쫄 거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요거 연산하는 거야. 연산해서 뭐에 해당되는지만 보면 되겠지. 연산합시다. 차집합 바꿨고 드모르간 쓰겠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구나. 잠깐만. 내가 푼 거랑 순서를 바꿨더니 좀 이상해졌네.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 얘를 먼저 정리할게. 자, 이쪽을 먼저 정리하면 얘가 P 합 Q의 전체 여집합이지. 내가 푼 거랑 순서가 바뀔까? 내가 저걸 안 봤구나. 이렇게 됐지, 얘들아. 아까 그렇게 써도 됐겠네. 내가 이걸 안 봤다. 이 특이한 상황이잖아, 이거. P와 Q의 합집합 누구야? Q지? 그럼 얘가 Q의 여집합이 됐네? 그러면 여기 있던 R의 여집합, 차집합 끌고 와주면 이렇게 됐네? 맞니?
교환 법칙 쓰고 단순한 애니까 차집합이 더 보기 편하지. 따라왔니 얘들아? 아까 썼다 지웠던 걸로 해도 됐겠다. 내가 저 벤다이어그램 상황을 안 봐서 왜 안 되나 싶었는데 똑같겠지 뭐. 자, 큐차 집합 말이지. 근데 알잖아. 큐차 집합은 누구야? 큐지. 그래서 정답이 2번. 그럼 이 결과물을 봐놓고 보니까 얘들아, 이거 명제 상태로 두고 절대 못 풀어. 이거 명제 상태로 두고 풀면 머리가 진짜 비상한 거고, 명제 상태로는 풀기 빡세지. 이 연산을 명제에서는 이 연산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집합으로 바꾸라고. 이해됐을까, 얘들아? 1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뭐다? 발레집합은 차집합이다. 발레집합은 얘는 예시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에 발레집합은 뭐다? A 차집합 B다. 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그때 지금 내가 예시로 A와 B집합이라고 했지만 얘와 얘의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건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는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아닌 발레는 얘에서 얘의 차집합이라고. 그리고 할 일은 연산. 아까 내가 썼다 지웠던 대로 해도 돼, 당연히 얘들아. 내가 이걸 안 봐서 그런 건데 당연히 되겠지. 요게 1번. 괜찮을까 얘들아? 잘 기억해도 1번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애초에 깔고 가면 돼. 뭐라? 명제가 복잡하면 집합으로 바꿔. 그때 너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막 이런 거 별의별 거 배웠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발 그리고랑 또는 헷갈리지 말자고. 알지? 자, 다음 2번.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6까지고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다음 두 명제 가, 나의 부정이 모두 참이래. 부정이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있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가보자. 집합 A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근데 뭐래? 부정이 참이야. 부정하자. 모든 X에 대하여. 단순하게 쓸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참이 돼야 돼. 이게 참이 되게 하는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A지.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면 간단하게 X는 2 이상 4 이하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 전체 집합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X는 2, 3, 4지. 그러니까 집합 A는 2, 3, 4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 얘들아, 생각해봐. 집합 A가 2만 원소로 갖고 있어. 이거 틀렸니?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집합 A는 정확히 말하자면 뭐야? 2, 3, 4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오케이? 됐지? 이해됐지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신나갖고 A는 2, 3, 4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A는 2, 3, 4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근데 공집합 빼고.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에선 B까지 있으니까 B도 고려해야겠지만 만약 여기서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면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 7개. 2의 세제곱에서 1 빼야 되니까 그 1은 공집합. 왜?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이제 B 가자. 집합 B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부정하자. 어떤 X에 대하여? X는 A의 원소다. 그러면 결론, 어떤 집합 B가 있는데 그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딱 한 개라도 A의 원소면 되지. 그래서 얘가 참여해야 되잖아. 지금 이 설명은 집합 B에 대한 설명이야. 그지? 다시 집합 B라는 애가 있는데 그 집합 B에 얘가 어떤 X가 참이니까 얘들아, 그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단 한 개라도 A의 원소가 있으면 이건 참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집합 B는 적어도를 쓰면 되겠지. 적어도 하나의 이렇게 쓰자. A의 원소를, 이게 더 이쁘겠다. 적어도 한 개 가진 모든 집합. 이라고 하면 말뜻 이해될까, 얘들아? 집합 A의 원소를 적어도 한 개는 가지고 있으면 돼. 다른 거, 집합 A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원소를 가져도 상관없어. 몇 개를 가지도 상관없어. 갖건 안 갖고 상관없어. 뭐만 만족시켜주면 돼? 집합 A의 원소를 딱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돼. 최소한. 그럼 얘들아, 집합 B의 개수는 집합 A랑 봤을 때 B 집합의 원소는 집합 A가 어떻게 생겼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면 A가 어떠냐에 따라 B가 바뀌어? 바뀌지. A의 원소가 2밖에 없어. 그럼 집합 B는 2를 무조건 가져야 돼. 만약에 집합 A가 2, 3이야. 그러면 집합 B는 2만 가져도 되고 3만 가져도 되고 2, 3 가져도 돼. 그러니까 뭐야? 집합 B는 A의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냥 A는 7개, 집합 B는 2, 3, 4 중에 적어도 한 개니까 전체 부분집합에서 2,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빼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 지금 이거 안 되는 얘야. 안 되는 이유 이해됐어, 얘들아? 왜? 얘가 이 집합 A가 될 수 있는 7가지가 각각이 다 케이스가 다르잖니. 그때마다 집합 B의 개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한 방에 못 한다고. 내 말이 이해됐어, 얘들아? 왜? 내가 이러다 틀렸거든. 오케이? 얘들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보니까 아니야.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뭔 상황인지? 집합 A가 7개잖아. 근데 그 7개가 쉽게 쓰자면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고 2, 3, 2, 4, 3, 4, 2, 3, 4 이렇게 있잖아. 이때 집합 A가 원소가 1개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집합 B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통으로 7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지? 애초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들어갔다는 건 뭐야? 집합 A의 원소가 3개라는 소리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못 센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여기가 실수하기 좋더라고. 자, 그래서 따로 보자. 자, 첫 번째. 집합 A의 예시를 들어볼게. 집합 A의 원소가 2라고 쳐보자. 자, 집합 A의 원소가 2밖에 없어. 자, 그러면 집합 B는 우리가 해석한 거로 따지면 뭐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지. 전체 집합 중에서. 어렵지 않잖아?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눈치를 챘다면 집합 A의 원소가 2건, 3이건, 4건 간의 집합 B는 32개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집합 A의 원소가 1개인 경우에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는 32 곱하기 3이겠다. A의 원소가 2일 때 32개, 3일 때 32개, 4일 때 32개니까.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순서상의 개수니까, 그치? 다 세야 되거든. 이거 혹시 맞는 사람 있니? 그치?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아. 이거 이해됐어? 첫 번째 케이스, 얘들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자. A의 원소가 2개일 때를 보면 되겠지? 자, A의 원소가 2개야. 그럼 집합 B는 A의 원소를 적어도 1개 가져야 된다라고 했다는 건 지금 내가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너희가 문제 풀기 편하라고 표현한 거지. 뭐야? 차집합으로 풀어야 되지. 아, 미안. 차집합이 아니지. 여집합으로 풀어야 되지. 미안. 여집합으로 풀어야 되지. 뭐야? 전체에서 A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A가 없는 애들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지. 그지?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에서 A의 원소를 적어도 1개를 했으니까 반대 경우잖아. 우리 수녀가 조합하면서 많이 했었잖아. 그지? A의 원소가 1개도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야 되니까 A가 2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몇이냐 이거? 48. 요 과정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얘들아, 집합 A의 원소가 2개인 가지수가 몇 개 있어? 3가지 있지. 2, 3, 2, 4, 3, 4.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A와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48 곱하기 3이겠다. 세 번째는 뭐 쉽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거든. 집합 A의 원소가 2, 3, 4 모두 가질 때. 그럼 요거 이해됐으면 B는 어렵지 않지? B는 전체 부분 집합에서 2, 3, 4를 가지지 않는, 전부 다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니까 얘를 빼겠다. 64에서 8 빼니까 얘 56. 이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최종 순서상의 개수는 96 더하기 144 더하기 56을 한 296개겠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 2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3번은 뭐 충분히 너희가 어렵지 않게 풀었었고 1번, 2번 다 괜찮은 문제들이야. 자, 정리할 거 있으면 다음 페이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지문 있으면 해보자. 혹시 있으면 8번? 일단 8번 해보자. 8번? 8번 왜? 최소 때도 그럼 답이 4번인데? A, B는 양수다. A, B를 곱하면 9다. A 플러스 4B의 최소값 구하시오. 끝.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나? 이래도 되네. 뭐로 하든. 이거 이해돼? 뭐로 하든 상관없다. 또 몇 번? 12번? 16? 1000개. 1000개 보면 보여. 1000개 해볼까? 얘들아, 이거 전개해야 되는 이유 말했지? 이거 왜 전개해야 돼? 얘자. 이거 그냥 괄호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괄호에서 산수기하 쓰고 두 번째 괄호에서 산수기하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전개? 어? 그러니까 전개하고 싶은 꼴이긴 한데 전개 안 하고 풀면 안 되냐고. 얘는 이거 왜 전개해야 돼? 나 분명 저번 주에 말했는데? 왜? 그치. 왼쪽 괄호가 최소값이 되는 A, B의 값과 오른쪽 두 번째 괄호가 최소가 되는 A, B의 값이 같다는 전제가 없잖아. 같을 리가 없잖아. 근데 A와 B는 그냥 A, B 똑같은 양쪽 괄호에 동시에 적용되는 A, B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이쪽 괄호에서 이쪽 괄호에서 최소가 나오는 값이 있겠지. 근데 그때 최소가 되려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얘네 둘이 똑같을 때가 최대 최소잖아. 아니,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 산술기하에서. 그럼 이쪽 괄호에서도 뭐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여기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이 나오는 조건은 얘와 얘가 똑같을 때잖아.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을 때와 얘네 둘이 똑같을 때 이 값과 이 값이 항상 같겠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따로따로 못해. 그래. 야, 얘랑 곱한 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고 얘도 최소면 되지. 최소 곱한 게 최소겠지. 당연히 양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최소가, 쉽게 말하자면 얘가 최소가 되는 얘 둘의 값이 1이야. 1과 2라고 쳐. 예를 들어.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최소가 되는 값은 얘네들 1과 2분의 1 이런 개념이라고. 그럼 여기서는 1, 2를 넣고 여기서는 1과 2분의 1을 넣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둘 다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얘도 최소 모두 최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전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먼저 전개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준 뒤에 얘를 산수기하 쓰는 거지. 왜? 역수꼴이니까 루트 안에서 지워지거든. 문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물에다가 34 더해주면 되지. 이제 됐어? 그래서 이거 산수기하 쓰면 몇이냐? 16이지. 16에다가 34 더하니까 정답 50. 또 있니 혹시? 14번? 14번. 오. 괜찮아? 또 있니? 얘들아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너희 편해. 그러니까 딱 와닿게 해줄게. 추석 때 편해. 추석 때 맘 놓고 살 수 있어.
더 없어? 몇 번? 9번? 집합 x의 원소는 2의 거듭제곱인 애들이지. 그러면 몇 개 써놓으면 되겠지. 2, 4, 8, 16, 32, 64, 128, 256. 뭐 요 정도 써놓고 256도 갈 필요도 없겠네. 지금 보기가 128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128도 필요 없겠다.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64까지만 써도 되겠네. 그거까지만 써놓고 걔네들끼리 더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수만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 실수할 만한 거 딱 하나 있지. 뭐야? A와 B가 같아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A와 B가 같아도 돼. 문제에서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지? 요런 거 놓치지 말고. 됐을까, 그러면? 더 없니? 넘어간다? 진짜?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집합과 명제였고, 잠깐 쉬었다가 함수합시다.